이것은 영국의 BBC 방송이 최근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2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을 바꾸는 실험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식생활을 바꿨더니 전체 참가자의 88%에서 정신건강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정신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요. 바로 설탕으로 나타났습니다. 설탕을 먹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충동적이고 또한 우울감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설탕이 바이러스나 세균을 격퇴하는 백혈구의 힘까지 떨어뜨려서 인체의 면역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입니다. 0.5%의 수분과 99.5%의 당분으로 이루어진 설탕. 설탕은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의 입맛을 사로잡아왔다. 설탕은 단지 입을 즐겁게 하는 기호식품일 뿐인 것일까?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인체는 당을 분해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한다. 이때 설탕 대사에 다 쓰이지 못한 인슐린은 간에 영향을 주어 위험물질인 지방질을 다량으로 내뿜게 하고 이것이 바로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통의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설탕을 어느 정도 먹고 있을까? 특별히 단 음식이 없는 세끼 식사를 통해 섭취한 설탕은 각설탕 2개에 해당하는 6g. 그 밖에 간식거리로 먹은 붕어빵에서 6개, 식사 후 입가심으로 먹은 사탕과 껌에서 각설탕 3개, 그리고 콜라 한 캔을 통해 각설탕 7개에 해당하는 설탕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하루 동안 먹은 설탕이 무려 72g, 각설탕 24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하루 설탕 권장량은 각설탕 2개에 지나지 않는다. 날마다 기준치보다 12배나 많은 양의 설탕을 먹고 있는 셈인 것이다. 라면이나 과자, 심지어 담배까지 우리가 달다고 느끼지 못하는 음식에도 설탕은 들어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먹고 있는 설탕의 양까지 포함하면 설탕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75에서 100g에 이른다. 권장량보다 10배 이상 먹고 있는 설탕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제작진은 20대의 건강한 남녀 3명을 대상으로 설탕이 체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설탕을 먹기 전에 체열을 하고 그런 다음 같은 실험군에게 보통 사람이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100g의 설탕을 먹게 했다. 설탕물을 마시고 30분 후 설탕이 혈액 속에 충분히 녹아든 다음 다시 한번 체열을 했다. 설탕을 먹기 전과 후 각각의 혈액에 염증을 유발하는 포도상 구균을 집어넣고 혈액이 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다. 혈액 속에서 백혈구는 세균이 침투했을 때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담당한다. 설탕을 먹기 전에 정상적인 혈액에서는 혈액에 침입한 포도상 구균을 백혈구 하나가 약 45개 정도 잡아냈다. 그러나 설탕을 먹은 다음 채취한 혈액 속의 백혈구의 기능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을 먹은 후의 백혈구는 단 7개의 세균밖에 잡아내지 못했다. 정상 상태보다 설탕을 먹은 후에 백혈구 기능이 6배가량 떨어진 것이다. 실험에 참여한 3명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설탕을 먹기 전 40개 정도의 세균을 잡아내던 백혈구가 설탕을 먹은 후에는 평균 5개도 잡아내지 못했다. 그만큼 설탕은 백혈구를 무력하게 하고 그 상태는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지속됐다. 정상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세균과 그 혈액을 섞어놨을 때 백혈구가 있지 않습니까? 백혈구가 대부분의 그 세균을 잡아먹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세균을 잡아먹었죠. 근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설탕을 먹고 난 다음에 백혈구의 그 어떤 세균을 잡아먹는다든가 면역에 관계하는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설탕으로 인한 면역 기능의 저하는 어린이에게 더욱 심각하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면역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과자,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같은 단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아이들 병 치레가 좀 많은 편인가요? 그러니까 좀 많은 편이라고 봐야죠. 지금 바뀐 거거든요. 평균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시는 건가요? 병원에.
한 번 정도? 껌 줘? 제작진이 지켜보는 잠시 동안에도 아이의 군것질은 계속됐다. 단맛에 빠져있는 이 시간, 아이의 면역체계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설탕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당뇨병 환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30년 동안 당뇨를 알아온 이 환자의 경우 인슐린 분비의 이상으로 혈액 속 당분 농도가 항상 높을 수밖에 없다. 당뇨병의 경우 백혈구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설탕을 먹지 않았는데도 백혈구는 세균을 전혀 잡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설탕이 든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는다면 우리 몸은 세균의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설탕의 과잉 섭취가 가져오는 또 다른 부작용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작진은 4명의 실험군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감자 100g과 설탕 100g을 먹게 해 혈당의 변화를 측정했다. 설탕과 감자는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탄수화물군에 포함된다. 그러나 30분 간격으로 측정한 혈당 검사 결과 설탕과 감자는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설탕의 경우 혈당이 170까지 높아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감자를 먹은 경우 혈당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는 감자와 설탕이 소화 과정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단 2개만으로 결합되어 있어 체내의 흡수가 빠르다. 따라서 혈당을 급속하게 오르고 내리게 만든다. 하지만 감자는 결합 구조가 복잡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혈당의 변화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설탕으로 인한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갑자기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그 혈당이 내려가게 되면은 급격한 혈당의 변화는 갑자기 개체가 기운이 빠지고 불안정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가 있고 오히려 그 주의력이 더 산만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 과잉 행동 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어떤 유발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설탕이 과잉 행동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일반 청소년과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비행 청소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연구에 따르면 비행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2배 이상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번 단맛에 길들여지면 설탕을 끊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설탕이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뇌에서 그 오피오이드 계통의 그 마약이 있어요.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그 물질이 뇌에서 분비되는데 이 설탕이 뇌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오피오이드 계통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켜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냐, 그런 보고가 있고, 또한 그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과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우리 몸의 그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어떤 행동을 실행에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뇌의 대뇌 보상계다. 대뇌 보상계 가운데 부분에선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그것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중독이 된다. 그것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설탕이다. 설탕의 중독성은 설탕을 계속 먹게 만들고 불안, 초조 등의 장애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 미국의 그 어느 주에 한 소년원에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년원에서 일체 그 설탕을 주지 않고 자연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년원에 있는 원생들의 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한다든지 사회규범을 조금 위반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졌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릴 적부터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쌀이나 잡곡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는 굳이 따로 설탕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설탕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